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로버트 로이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에 서울에 살 때 아파트 값이 비싸갖고 저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 어느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마 2002년도 같습니다. 토요일 날 이 좀 얇은 책인데 영어로도 된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하이드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 하이드란 이 작품이 그 인간의 그 잘못된 욕망, 우리가 끊임없는 그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잘못된 욕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심지어 인격과 생명을 파괴하고요. 그래서 악을 지양하고 선을 지향해야 된다, 선을 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학교에서 만든 책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뒤에 분석을 보니까 그 인간의 그 정체성으로 접근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체성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식이 높고 존경받는 그 지킬 박사, 존경과 사랑받는 젠틀먼으로서 지킬 박사의 그 사람의 이면에는요, 악한 그 상징을 나타내는 하이드라는 사람의 그 악의 화신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선과 악의 대립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선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와 그런 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 선한 그 지킬 박사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약품을 복용함으로써 그 악한입니다. 악한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선과 악의 대명사라고, 지킬은 선이고 그다음 하이드는 선과 악의 대명사. 그래서 욕망의 무시무시한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얼마나 그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한 분이 그 지킬 박사가 그 악한 성격,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이면에 있는 악한 성격, 인간의 어떠면 죄악된 본성을 드러낼 때 그 밤길에 마주친 소년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여자 죽이기도 하고, 또 짓밟기도 하고요. 또 국회의원이겠죠. 우리 지금 하원의 루커 경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억압된 그 자아가 잘못 분출될 때 난폭하고 그 아주 폭력적인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되고요. 인간의 그 분열된 욕망, 분열된 자아.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도 된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아주 작은 욕망이 점점 커지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짓밟고, 그리고 타인의 재산까지 다 빼앗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의 어쩌면 그 내재한 천사 같은 면도 있지만 그 현대를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현대 사회에서 그 누려 받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 어마어마한 그 갈등, 그에 따른 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킬 박사가 있는 독특하고 쉽지 않은 작품이라고 분석하고 싶은데, 그 지킬 박사가 약을 복용한 이후에 선보다도 악을 지향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결국에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유서를 남겨 죽게 되는데, 또 여기서 자살 문제가 있는데, 자살 문제는 현대에서 지금 뭐 통계를 봐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자살하게 되는데, 자살은 그 사실은 좀 굉장히 그 얼마나 힘들면 자살했을까, 이렇게 동정적인 측면을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에 또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사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폐지되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이면 많은 경우에 과거부터 생명, 그에 합당한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그 생명 경시에 대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자살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 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안개 자욱한 런던 거리를 배경하고 있고요. 런던에서 상당히 많은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하니까
지킬 박사의 친구 변호사인 어터슨이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되고 상상도 못했던 자기 친구 하이드가 지킬 박사가 이 괴물이라는 하이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이렇게 밝게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그 문학 작품에서 괴물입니다. 한국 영화에도 괴물 그리고 조선 중종 때입니까 물괴라는 영화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괴물의 정체성 그래서 괴물과 굉장히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괴물은 그 사악한 폭력과 우리 안에 내재한 악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괴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접근하기 좀 어렵고 괴물은 우리 안에 현대 인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물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그 다양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괴물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그 하이드 씨를 지키려밖에 의심하지 않은데 마을에 계속 살인 사건이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친구 어터슨이 자기 친구 지킬 박사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어터슨이 그 지킬 박사의 방문을 열고 부스 들어가 보니까 지킬이 변신한 하이드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메뉴에 가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 1886년도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발견한 소설 어쩌면 세계 최초의 SF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하고 흥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은 지금도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로 각색되어서 유튜브도 나와 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관련된 것이 그 메리 셸리의 그 프랑켄슈타인도 과거에 흑백 영화도 있고 유튜브에.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유튜브에 보시면은 아주 영화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작품인데 그 스토리 이야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분열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아를 어떤 형식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어쩌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과 정체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또 모방과 욕망, 끊임없는 물질과 탐욕과 그 기계,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인간성 파괴와 인간 소외, 그리고 계속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 잠시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감춰진 드러낸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그 욕망에 휘둘리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이 소설도 아주 독특한 플롯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냥 그 구성인데 사건의 인과와 결과 관계 플롯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냥 가볍게 뭐 옛날 누가 살았다, 누가 죽었다, 행복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좋은 소설이 아니고요.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화이트가 그 전체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매우 독특한 플롯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된 작품입니다. 지킬 박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지킬 박사의 속마음, 내면은 올바르지 못한 욕망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지킬 박사는 어떤 약을 얻게 되는데 약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약으로 말미암아 하이드로 변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웬이 루커경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짓밟기도 하고요. 온갖 나쁘고 사악한 짓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약을 먹으면 다시 지킬 박사로 이렇게 변신합니다. 반면에 하이드보다 훨씬 컸던 지킬 박사는 약을 먹으면 점점 왜소해지고요.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지킬 박사는 자신의 착한 면을 선택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킬 박사는요, 처음 주문했던 여기 약을 샀던 곳에서 약을 다시 주문해보고 마셔보지만 자기 원래 모습 나중에 또 지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 약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결국에 마지막 남은 약 한 방울을 마시고 지킬 박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의 그 범죄 때문에 유서를 쓰고 죽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의 전모는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친구이자 그 변호사인 오터슨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헨리 지킬 박사는요. 인간의 몸에 있는 선과 악 그리고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생각 혹은 이건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설은 화학약품을 제조해서 마신 이후에 두 가지 인격으로 선한 인격과 착한 인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지킬 박사라는 선한 행위 우리 선한 그 마음과 악을 상징하는 에드워드 하이드로 분리되는데 요거는 이분이 심리학자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도 뭐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턴해서는 안 될 앞에 차가 어떤 분이 어떤 여성분이 제 앞에서 갑자기 유턴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되는데 제 앞을 막고 또 다시 앞을 깜빡이도 안 끼고 가니까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속으로 욕을 하게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아니고 저 혼자 차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를 안 내는 편입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을 해올 때 새벽에 제 앞에 가는 어떤 차가 있는데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이거는 그래서 이분이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닌가 혹은 뭐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졸음운전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누르고 빵빵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분이 운전하신 분이 주무시니까 졸다가 끼어들고 그러니까 세 번 정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 본 모습이고요. 본 모습은 선언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거 깜빡이 저는 꼭 킵니다. 뒤에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운전 습관인데 좌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키는데 습관이 안 되면요. 기본적인 거 대부분 보니까 통계 보니까 기본적인 거 좌회전 깜빡등 같은 거 안길 때 뒤에 운전자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화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 자아가 있고 특히 운전할 때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인간은 뭐 어쩌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선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마저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과자 같은 거 사주고 하면은 과자나 뭐 맛있는 거 주면은 엄마나 아빠하고는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먹으려는 이런 욕심쟁이 같은 모습도 있죠. 그래서 뭐 10개를 사주면 한 개쯤 줄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혹은 동생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같기도 하고요.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본성과 그리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서로 상호작용도 하면서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킬 박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본받고 하나의 롤 마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젠틀한 모습이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적이거나 선한 측면이 강하고 강한 그런 지킬 박사의 경향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덕적인 면과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은 욕심과 물질 만능주의 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돈이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뭐 1억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서 20억 추구하게 되고 그 이상 이렇게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자인데 어느 신문사 회장님도 하시고 이분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뭐 장관급은 아니고 한 차관급이라 할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내려와서 그다음에 자기 고향 하동에 산에서 사시더라고.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부인과 사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회에서 더 좋은 더 차후에는 장관 되고 싶고 부총리 되고 싶고 어쩌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뭐
청와대 비서관이 되면 수석이 되고 싶고, 그 차관급이지만 굉장히 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싶고, 그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 먹을수록 그 감투에 대한 욕심은 끊임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차관이면 굉장히 높죠. 뭐 1급의 차관이니까. 그런데 차관급 되니까 내려오시더라고요. 얼마든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60 정도, 한국 사회에서 보통 60 정도. 요즘에는 또 정부 바뀔 때마다 지금은 또 젊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장관이나 50대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에서 60 정도 되면은 또 장관 합니다. 뭐 군대에서 장군 별 4개, 별 4개. 그분도 50대 후반이나 60 정도고요. 50에는 이제 별 하나 달 수가 있죠. 그런데 군대 사회가 됐든 경찰이 됐든 조직에서 그 계급과 그 성공에 대한 욕심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그분은 그 어느 정도 되니까 내려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요. 올라가면 그 권력과 그 명예의 맛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감투라고 하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또 조용히 사는 것도 좋은 일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고 저도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왕이면 그 하이드가 아니고 지킬 박사의 면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킬 박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두 자아를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욕망의 맛을 본 사람이 중독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마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킬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새를 노려서 하이드는 악한 본성이 쾌락의 그 욕망의 짙은 그림자를 파고들면서 절제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것이죠. 지킬 박사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아를 분리하는 행위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고 만약에 요즘에 패션 말고요. 조직 폭력들이 온몸에 문신 새기는 거 그것도 그거는 자기 자신을 폼이고 세 보이려고 하는 건데 강해 보이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조직 폭력,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 그래서 어디가 누굴 만나든지 싸움을 이렇게 걸기도 하고 이렇게 문신 같은 거 들어보내는 거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누굴 만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그 과장하고 세 보이려고 하고 나 건들면은 끝까지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 삶은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고 오다 학교에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뭐 용서의 편지를 쓰자 이런 거. 그래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감싸주고 넘어가면 좋은데 강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기적인 욕망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조폭들이 이런 거 그 온몸에 문신 생기는 거 이거는 절제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 욕망과 그 폭력에 대한 그 자만감 이런 거에서 이런 데서 이런 것으로부터 야기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이드 같은 폭력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그 문신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패션으로 생기는 거 말고요. 온몸에 뭐 용 같은 거, 뭐 호랑이 같은 거 생기는 거 그런 것도 보면은 하이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처럼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폭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온몸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거 문신 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타인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타인의 인격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넘어가네요. 통제할 수 없는 욕망, 절제되지 못한 그 욕망은 우리의 삶에 파괴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살면은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은 또 좀 더 큰 또 자기 집 갖고 싶죠.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집 갖는 거 그 아무튼 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 30평대 일반적인 건데
40평대 살기도 하고 60평대 또 80평대 이런 거 연예인들 몇 분이 사는 어마어마한 호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만 따라 살게 되면은 아파트 평수 넓히는 인간의 목적이 되고요. 은행 통장 자체가 그 삶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ABC, A는 옛날에는 그 age, 나이입니다. 나이. 그 사람을 만날 때 혹은 결혼할 때 나이도 보고 B는 뷰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뷰티, 즉 그 어느 정도 일반적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캐릭터, 성격. 사람 만날 때 남자 여성이 이상적인 남자 만날 때 나이도 어느 정도 보고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어느 정도 나이 차이 되는데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요 20대랑 그다음에 나이 70 넘은 할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노인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름답지 못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사랑, 그리고 좀 병적인 사랑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어느 인터넷 보니까 부인이 60대고요. 그다음에 그 남편이 굉장히 젊어요. 20대인가 30대인가. 그래서 한국인데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거 유튜브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한 삶인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인종도 다양화하게 되고요. 국제 결혼도 거의 40% 가까이 특히 대도시 주변에 현실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데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ABC가 나이와 어느 정도의 그 자기랑 비슷한 외모, 자기의 마음에 어느 정도 드는 그 외모, 그 다음에 성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ABC가 바뀌어서 A가 아파트입니다. 어파트먼트. 그다음 B가 뱅크.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잔고가 10억이냐, 20억이냐. 그다음 C가 캐시, 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상적인 남녀 관계에 만날 때 인격과 사랑을 봐야 되죠. 사랑이 없는 그 결혼 같은 거 만남은 어쩌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친 감정에 치우친 사람도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ABC가 여기 갖고 있는 하이드 측면입니다. A가 두 번째 A가 아파트만 보는 거. 두 번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두 번째는 그 뱅크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그다음에 캐시 현금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뭐 몇 억이 있는가 이런 거. ABC를 본다는 것은 이거는 지킬 박사 하이드 측면입니다. 즉 하이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살아온 그 사람의 아픔, 가정사 이런 거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거 다 제외하고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물질과 돈만 추구할 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괴물이죠. 괴물. 이것이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가 아니고 즉 하이드는 괴물이라고 제가 접근하는데 괴물의 정체성은 여기 문학 논문에서 영문과 논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10몇 페이지 글을 쓰다가 너무 어려서 지금 중단했고요. 아마 좀 삭제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의 정체성, 이런 그 논문을 가지고 작은 논문 쓰다가 이건 책으로 만들어 버릴까 하다가 지금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중단한 상황인데 쉽지 않은 그 주제를 선택해서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재하고 있는 선과 악의 대립과 모순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체면과 위신 특히 남학생들 더 그렇습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성공에 대한 그 집착 사실 평범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까 저도 뭐 많이 살아본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앞으로 1년, 2년, 3년 이후에 제가 한의학과 그 여학생하고 이렇게 긴 이야기하다가 3년 후에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권력에 대한 욕망일 수 있고 명예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 잠깐 쉬고 또 그런데 국가기관에 혹은 뭐 이런데 한국도로공사 사장, 수자공사 사장 이런 것도 되고 싶고 저도 뭐 사회 정책을 바꾸고 사회 개혁이나 한국 사회 분열된 그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 간의 그 분열된 그 계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사회 통합 수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통합시설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또 한국 사회 통합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한의과 남학생은 지금 한의과 다니고 있는데 또 시장이 되고 싶고 또 이렇게 나중에 한의사가 된다. 한의사를 그냥 하고 나중에 또 시장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한 학기 내내 나눴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 물론 꿈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는 그냥 하는 거고 나중에 한의사 내려놓고 또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람직한 것이 자기 또 원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욕망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 꿈인지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또 다음 단계에 대한 그 꿈이나 그 약간 목표를 설정해 주면은 또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주위에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시험지 답안지 보면 또 제가 또 많이 느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아픔 있는 분 많이 계시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혹은 또 사고로 일찍 부모님을 또 이렇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친구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금 또 저 그런 글을 읽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삶에 대한 또 글을 쓴 거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니까 저도 이제 느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족이 옆에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킬레 박사와 하이드에 대한 그 내용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여기 그다음 전편하고 또 나눠서 또 후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책은 읽어보시면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착한 일하는 지킬 박사가 밤에는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 하이드.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욕망은 마침내 지킬 박사라는 그 선량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악한 하이드라는 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바뀐다. 이런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